전체 남자인데 이분은 제약회사 직원이고 동아지에 간 분이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심하부 두통 소화불량을 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 검사를 했는데 이 초검사인 동료는 이 친구가 이제 요새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환자를 이 친구가 제약회사 직원을 보니까 약간 눈에 존이 있어요. 눈이 좀 노란 것 같다. 눈이 몰라. 내가 눈이 노랗습니까? 그래도 속은 조금 진한 것 같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한번 누워봤습니다. 누워서 이제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 친구는 이제 아침은 이제 안 먹고 왔는데 왜 하느냐면 내시경 소화 안 되니까 내시경을 하고 내시경 하기 전에 초음파를 이제 했죠. 하니까 여기에 GB가 있는데 GB 월이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GB 월이 두꺼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브라이트 스케일이고 이쪽에 이제 서코사 스케일에서 GB 월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내강이 이렇게 좁아졌죠. 완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코사에서 GB 월이 두꺼워지고 GB 안에 스톤은 보이지 않습니다. 컬러 도플라 해보니까 헬륨은 별로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급성 A형 간염이 있죠. A형 간염. 요즘 A형 간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다 환경이 위생하기 나빠가 전부 다 땅바닥에 땅에 같이 살다 보니까 전부 다 감기처럼 걸렸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낙 위생하기 좋은 아파트 사니까 그 A형 간염에 면역이 없어가 나중에 이제 대학생 들어가 기숙사 가거나 또는 군대 가가지고 A형 간염이 되고 또 A형 간염이 무서운 게 가끔 풀민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은 그런 별로 없는데 A형은 가볍게 A형 간염 해가지고 급격하게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A형 간염이 더 겁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은 절대로 괜찮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갑자기 풀민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자가 존디스를 쓰면 초음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게 메디컬 존디스, 이제 옵살팅 존디스, 국감비이 최고 중요하죠. 그래서 초음파를 오버라이트 스캔에가 여기 포탈베인이고 요렇게 보이는 게 튜브라 스트럭처입니다. 튜브라 스트럭처 CBD가 익스트라이팔 바이작트가 괜찮으니까 이거는 옵스트럭티브 존디스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판크레아스를 봐야 됩니다. 판크레아스를 보니까 여기 스프레인 SMV이고 스프레닉 베인이고 판크레아스는 정사이고 GB 월이 두꺼워지는 부분입니다. 스프린을 보니까 스프린이 조금 크지가 있습니다. 스프린 메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라 도플라에 보니까 헬륨가 이렇게 스프레닉 베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코라테럴 서큘레이션은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첫째는 이제 GB 월이 두꺼워지고 GB 내강이 좁아져 있고 그 다음에 CBD 괜찮고 마일드 스프레노메갈이 있고 포집 소변이 있죠. 그래서 이 환자는 그 큐트 바이럴 헤파타이티스가 내가 이제 검사를 했더니 A형 간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계신 복습입니다. A형 간염에서 GB가 왜 그러면 월이 이디마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내강이 클랩스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죠. 첫째는 GB가 내강이 클랩스 되는 것은 우리가 GB 안에 GB 헤파토사이트에서 바이럴 프로덕션 되면 이걸 GB에 저장해가지고 컨센트레이션 하는 역할을 하니까 10배 정도는. 근데 헤파타이티스 때문에 헤파토사이트에서 바이럴 프로덕션이 중지되는 거죠. 프로덕션이 되더라도 또 이걸 익스크리션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간염 환자들의 바이럴 리버 헤파토사이트 안에 바일 피그멘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일을 만들어도 이 바일을 이제 송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일 양이 줄어들고 GB 내강에는 생산된 바일이 양이 줄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양이 얼마 안 되죠. 다음에 GB1은 왜 두꺼워질까요? 헤파타이티스 때문에 림파틱 드레이니지가 잘 안 되게 됩니다. 림파틱 드레인이 안 되고 림파틱 드레인이가 우리 GB1 내에 이제 그 안에 있죠. 림파틱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수송로가 잘 안 되게 됩니다. 림파틱 에데마가 있고 또 하나 원인은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포탈 베인의 압이 좀 올라가 버립니다. 그 헤파토사이트 그 파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염증으로 해서 우리가 포탈 베인의 압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GB월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뭐 GB월이 두꺼워지는 병변은 뭐가 있습니까? 첫째, GB월이 두꺼워지는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죠.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GB월이 이디마 때문에 두꺼워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도 GB월이 두꺼워지죠. 그 다음에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에도 GB월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GB 캔서에도 GB월이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식이 있는데 결국은 GB월이 두꺼워지고 GB 내강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해요. 급성 간염에서는 급성 콜레시스타이티스는 GB월도 두꺼워지고 GB 내강도 딜라테이션이 되는데 급성 간염에서는 GB월은 두꺼워져도 내강은 클래스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급성 간염에서 존디스가 심할 때는 누구나 다 급성 간염은 알지만 존디스 아주 약하거나 또는 환자가 간염을 인식 못해서 상태에서 왔을 때 GB월이 이렇게 두꺼워지면 간염을 젊은 사람들 생각을 해가지고 간염의 진단이 후가 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뭐 급성 간염에서는 여기 리버가 에코가 떨어지는 수가 많은데 이 환자는 뭐 리버 에코는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리버 에코가 떨어지는 메커니즘은 왜 그러면 급성 간염에서 리버 에코가 떨어질까요? 이디마 때문에 그렇죠. 염증이 되면 물이 채이지 않습니까? 물이 채이면 물이 모든 염증에서 초음파 속에서 이디마 생기면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물은 초음파에 에코를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헤파토사이트가 디스트럭션이 되죠. 헤파토사이트가 디스트럭션이 되니까 에코제니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죠. 헤파토사이트가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디마, 물이 차이죠. 물이 차이니까. 물이 차이는 거는 헤파토사이트가 벌루닝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성 간염의 조직상으로 헤파토사이트가 사이토플라즘이 안에 이디마가 채해가지고 벌룬이 크게 되고 벌룬이 되니까 초음파가 헤파토사이트의 총가가 좋아지는 거죠. 패티리버하고 반대죠. 패티리버는 헤파토사이트 안에 패트가 어큐레이션이니까 반사가 많이 되가 보였거든요. 급성 간염에서는 헤파토사이트가 벌룬이 되고 이디마 물이 차해가지고 초음파가 잘 통하니까 제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포탈베인의 월 에코가 뚜렷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포탈베인 월이 두꺼운데 원래 포탈베인 월 에코가 고에코로 보이는데 헤파타이티스만 주위 에코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포탈베인 월 에코가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성인이 보입니다. 예,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B형 바이러스 간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성 간염에서 간경화까지 가는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로가 쭉 이리 진행되니까 우리가 이 어느 단계가 만성 간염인지 어느 단계가 시로시스의 초기인지 사실 오버랩이 돼 있죠. 오버랩이 정확하게 구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살인데 이 환자는 이제 B형 간염 보균자에서 특별한 약물을 치료하지 않다가 병원에 와가 초음파를 했습니다.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 환자는 이제 비장 정대가 경도가 있고 거친 실제 에코, 호스 에코제닉 소견을 보이는 만성 B형 간염입니다. 자, 이제 심화부 종단사를 했습니다. 심화부 종단사를 보니까 이 리버가 이렇게 보시면 보통 정상 리버에서는 리버의 종단상, 랩터 리버의 종단상이 볼 때 요 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엣지가 큽니다. 엣지가 샤프하고 요 마진이 보통 이렇게 약간 큰 케이블,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보통 듭니다. 그러나 이제 B형 간염이나 시로시스 때만 요 끝이 블런팅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이 스트레이트하거나
또는 약간 돌출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묘사하기는 봐서는 레프트 로브의 라테럴 세그멘트 그렇게 뭐 커졌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샤프한 맛은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리버 에코를 보니까 GB가 되고 포탈 베인이 보입니다. 리버의 실제는 그렇게 스무스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리버의 실제는 에코가 코사냐 정상이냐는 자기 눈하고 자기 기계하고 이 차이죠. 그래서 기계 바꾸면 좀 처음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기계를 바꾸면 이 기계 내 눈에 익숙해져 새 기계가 들어오면 내 그 눈에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먹습니다. 그다음 스크린을 보니까 스크린도 약간 펴졌는 느낌이 들고 헬류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비형 간염의 약간 크로닉 상태 초기 단계입니다. 이런 건 이제 코스 에코제니시드 한데 뭐 이건 뭐 진짜 그러냐 하면 할 말은 없죠. 왜냐면 내가 보기에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진행된 단계입니다. 44세 된 여자분이신데 10년 전에 비형간 보혈을 했고 이제 병원에 초반 애들이 요거는 좀 더 뚜렷한 거친 간이고 세포성과 간포밀 요청 그 다음에 비장 정례와 간경증으로 이행 단계를 좀 제가 자 종단상을 서포스의 GB가 보이고 라이트 포탈제, 레프트 포탈제 요 만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리버를 요리해 보시면 이쪽 종단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보면 아까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리버가 조금 이렇게 블런팅 느낌이고 약간 호소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벌징하는 느낌도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리버를 보면 이렇게 포탈 베인이고 이게 집이고 여기 이스라카테 바일드죠. 포탈 베인은 뭐 그렇게 딜라테이션 된 느낌은 들지 않는데 여기에 리버의 실제 레코는 아까 비해서는 좀 더 포스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때 우리가 포스 에코제니시티하고 패티 파이브로틱 패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파이브로시스도 오해코로도 패트 인필트레이션도 오해코로죠. 그러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게 총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어떤 환자가 이제 헤파타이티스 해가지고 굉장히 포스 해가지고 하이퍼에코에가 이게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심한 줄 알고 바이옵시를 봤더니 파이브로시스가는 별로 안 치고 그 패티 인필트레이션 어떤 환자는 패티 인필트레이션 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바이옵시에 봤더니 생각만큼 패트는 인필트레이션 심하지 않고 파이브로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패트 인필트레이션하고 파이브로시스는 초음파로 구별이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서 그냥 막 뭉뚱그레가 패티 파이브로틱 패턴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여기에 리버가 이렇게 보시면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조금 커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시로시스 때도 그렇고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도 그렇고 이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질까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로시스나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리버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지는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가 당연히 다 생각나겠죠. 포탈 하이퍼텐션이 심해지면 라이트 리버의 블러드 플로가 레프트로 와가지고 레프트 포탈 벤의 호라이전탈 운빌탈을 해가지고 리가멘트 테레스가 션트를 일으키면 당연히 라이트 리버가 레프트로 션팅하게 되겠죠. 당연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탈 베인이 제일 우리 몸에 중요하죠. 리버를 가는 포탈 베인인데 라이트의 포탈 베인은 리버의 라이트 리버의 중앙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레프트 포탈 베인은 조금 페리페리에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라이트 포탈 베인 리버 시로시스나 또는 파이브로시스 일으키면 라이트 쪽에 포탈 베인 압력을 많이 받는데 레프트 포탈 베인 좀 변연이 있기 때문에 포탈 베인이 있기 때문에
이 컴프레션을 좀 적게 받습니다. 압을 적게 받기 때문에 주위에 컴프레션을 적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서 살기 위해서 블러드 플로우가 레프트로 좀 많이 보내줍니다. 라이트보다 레프트로 많이 보내줄 때 레프트로가 컴펜세이터리 하이퍼트로피를 일으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간도 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 환자는 이제 좀 더 심해졌습니다. 50세인데 비형 단염 후에 리버 시로시스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체 구역, 외측 구역이 비대되고 비장종되고 비제네틱 노즐이 생기고 간의 문맥에 확장을 하고 있는 증. 그렇게 아까보다는 훨씬 더 심해진 그야말로 이제 시로시스가 맞는 거지. 보시면 1년에도 리버의 렉털로그를 나타났으니까 굉장히 커지고 표면이 이렇게 노즐화리티가 보입니다. 보이겠죠. 그리고 양코탈빈이 만나는 부분은 괜찮고 인트라헤파틱 바일닥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간에게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는 리제네이트 노즐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리제네이트 생기고 코탈빈이 두꺼워졌고 디라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바일닥터입니다. 자, 포탈빈이 우리가 디라테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은 보통 한 13mm를 가집니다. 13mm 이상 되면 커져 있다. 압을 잴 때도 압도 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버 시로시스냐, 그 다음에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는 사실은 두 개가 감별이 거의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감별의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리버의 서피스의 표면에 노즐라리티가 있으면 리버 시로시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소견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단상에서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컨벡스하게, 컨케이브 아니고 컨벡스하게 돌출해 있는 거, 그 소견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리제네이트 노즐이 생기면 그거야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뭐가 했느냐면 그 헤파틱 베인이 인피럴 베나 카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헤파틱 베인의 플로우를 보고 우리가 포탈하이테이션 시로시 왔느냐 감독하고 그러는데 이건 요즘은 잘 안합니다. 이걸 왜 하느냐? 헤파틱 베인은 저쪽에 하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받아가지고 트림페이시 패턴을 보이죠. 에트름이 컨트랙션 될 때는 이렇게 페이스가 트림페이션 돼. 이게 소실되면 리버 시로시스 왔다 이렇게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시로시스에서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로시스는 복수가 생기고 담낭제 기후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완전한 디컴펜세이터리 리버 시로시스가 되는 거죠. GB월이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GB월 우리가 이제 그 리버 시로시스 때 GB월이 두꺼워지는 메커니즘은 크게는 하이포알부미미아 때문에 생기고 또 포탈 하이퍼텐션 때문에 웨인이 제가 잘 안 돼가지고 GB월 이데마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큐트 바이럴 헤파타이티스에 하고 틀리는 점은 GB 내강이 클랩스 안 되는 거죠. 어큐트 바이럴 헤파타이티스는 GB월이 두꺼워지고 내강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시로시스에서는 GB월 내강은 유지되고 월만 두꺼워졌죠. 그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는 GB월도 두꺼워지고 내강이 디스텐션. 이제 월 두꺼워지는 거하고 내강이 하고 컴비네이션이가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사이티스가 생기죠. 물이 복수가 생기고 리버의 서피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리버 서피스가 이렇게 일렉으로 하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마이크로 노즐.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경우에는 굉장히 마크로 노즐하고 이제 알코올이 리버 시로시스는 마이크로 노즐을 하죠. 마이크로 마크로의 구별은 결절의 크기가 3mm를 기준으로 하죠. 3mm 이하는 마이크로 노즐, 3mm 이상부터는 마크로 노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한 결절 크기가 5mm 이상 돼야만이 그래도 결절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포탈 베인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스프링이 이렇게 스프레드맨이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시로시스의 디컴펜세이션 시로시스. 여기 동글동글동글한 것이 전부 다 리제네티브 노즐이 되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반응이 바이럴 헤파타이티스고 알코올릭은 이제 조금 패턴이 틀리게 됩니다. 알코올릭 리버시로시스 64세 된 여자 분이십니다. 자, 알코올릭 리버시로시스하고 바이럴 헤파타이티스는 감별점이 결국은 알코올릭 마이크로 노즐이 되게 되고 마이크로 노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좀 더 알코올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리버가 조금 스웨링 되고 벌징이 되어 있는데 서피스를 보시면 서피스는 그래도 좀 스무스한 느낌입니다. 바이럴하고 틀리가 그렇게 서피스가 이렇게 일렉을 리버 에코는 보시면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은 고에코인데 밑으로 갈수록 이 초파 제이션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알코올릭 리버 시로스는 좀 더 이제 리버가 서피스가 스무스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노즐입니다. 아주 노즐라리티가 전매하지 않고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스프링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C형입니다. C형은 B형하고 알코올하고 딱 중간 중 그런 C형은 대한민국의 복수를 동반하는 C형입니다. 여기에 리버고 여기에 아사이티스 있습니다. 여기에 리버에 좀 노즐라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탈민이고 간에 담가는 괜찮고 GBO는 조금 이디마티스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문맥이 조금 이쪽은 이쪽은 괜찮겠지만 여기 보면 간의 문맥이 조금 토주스하고 여기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칼라 플로우를 보면 칼라 플로우가 여기 포탈민이 들어간 플로우가 우리가 시로시스 때는 포탈민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포탈민이 늘어나다 나중에는 압이 굉장히 높아졌고 포탈빈 백워드를 해버렸죠. 백워드 못 넘어가요. 그렇게 되었죠. 그럼 포탈빈 플로의 방향이 바뀌지만 아주 심합니다. 나중에 포탈빈 플로가 거의 가지를 못하면 포탈빈 클랩스 되고 그렇게 되면 리버는 못 먹고 살겠습니까? 파티가 같은 걸 먹고 살겠죠. 그게 리버는 두 개의 블러드 플로우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포탈빈, 하나는 헤파틱 아테리죠. 그래서 포탈빈의 블러드 플로우가 줄어들면 결국은 헤파틱 아테리가 딜라테이션 되가 부족된 혈류를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인 사람은 리버에 헤파틱 아테리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로시스가 되면 포탈빈의 하이퍼텐션의 블러드 플로우가 줄어들면 헤파틱 아테리가 내려다가 칼라 더블할 때 보시면 헤파틱 아테리가 많이 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알코올 헤파타이티스 가끔 있습니다. 알코올 리버 시로시스 있는 한국에 알코올 헤파타이티스가 오면 중요한 소금 그 하나가 헤파틱 아테리가 갑자기 이전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알코올 헤파타이티스는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이걸 데톡시피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데톡시피케이션 하려면 옥시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옥시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온 간에 들어가는 포탈빈은 옥시전이 별로 없습니다. 옥시전이 별로 없고 뭐가 많 영양분이 많죠. 헤파틱 아트리는 셀레가 아트리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옥시전에 산소하고 그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알코올 헤파타이티스 때는 우리가 헤파틱 아트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라에서 가끔씩 이 포탈빈 따라서 헤파틱 아트리가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게 마치 바일 닥트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걸 슈도 파라렐 사인 우리가 패러렐 사인을 하는 겁니다. 바일 닥트 옵스트럭션 때 가지고 바일 닥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확장이 되면
이 포탈베에 따라가 바일닥트가 늘어나는 걸 패러렐 사이드라고 하죠. 패러렐 사이드. 그렇지만 이거는 바일닥트가 아니고 헤파틱 아트리에 늘어나니까 가짜 슈도 패러렐 사이드. 가끔 발권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간암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강의에 나옵니다. 우리 임상의사가 제일 골치 아픈 게 결국은 리버 시로시스 환자에서 간암을 조기 진단하는 게 우리 내과 의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간암 치료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간암을 놓치더라도 환자들한테 별로 원망을 듣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간암의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놓치게 되고 환자한테 굉장히 원망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간암을 찾을 때 3cm 전에 찾는 거하고 3cm보다 더 큰 사이즈 찾는 거 예후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납니다. 그래서 3cm보다 작은 간암을 찾으면 나중에 수술이나 치료에 의해서 나중에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3cm보다 더 큰 사이즈를 찾으면 이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간암을 찾을 수 있는 사이즈가 몇 cm냐는데 대체로 보면 2cm 정도가 돼야만이 간암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2cm보다 밑인 거는 우리가 간암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3cm 밑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초음파나 여러 가지 영상으로서 간암을 디텍션할 수 있는 유효 범위가 2cm거든요. 그래 2cm, 3cm, 그 1cm 범위 내에서 간암을 찾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어쨌든 2cm, 3cm 범위 내에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환자는 54살인데 10년 전부터 건강검진에 비형 간염으로 진단됐다. 근데 최근에 2년간 병원을 아무나 다녔다가 이제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초음파를 보니까 시로시스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 뭐 1년에 리버 시로시스죠. 요즘할 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간암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라이트 키드니의 흡보 쪽에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세그멘트 몇 번입니까? S 키드니의 흡보볼에 갖고 몇 번? 1, 2, 3, 4, 5, 6, 7, 8, 9, 몇 번? 6번이죠. 당연하죠. 6번입니다. 우리가 간암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첫째는 8번이죠. 8번이면 여기에 바로 밑에 튕겨보니까 8번 놓치기 쉽죠. 그 다음에 몇 번 놓치기? 7번도 역시 놓치기 쉽죠. 행경과 가니까 도움적이고. 그러니까 8번을 가장 놓치기 쉽고 그 다음에 7번 놓치기 쉽죠. 그 다음에 이쪽도 놓치기 쉽죠. 이쪽도 이제 6번 밑에도 놓치기 쉽죠. 포스테리 인피리어. 근데 포스테리 인피리어 어떤 리버는 상당히 길게 내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안 보면 6번 엔드분 놓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외로 놓치기 쉬운 데가 어디냐 하면 2번, 3번 라테라시가 끝부분입니다. 거기는 하트하고 겹쳐지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 뜻밖의 또 놓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4번에 바로 S폭 미디알 세그멘트 복백 직화 부분도 놓치죠. 왜냐하면 그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의 가레이저가 놓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HCC에 놓치기 쉬운 부분 넘버 1 S8 넘버 두 번째 S7 그 다음에 여기 나온 6번 그 다음에 2번 3번 엔드 4번의 복백 직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사각지대 그쪽을 잘 봐야 돼. 자 여기 결절을 딱 보니까 결절이 이렇게 이런 거는 결절핵이죠. 노즐 같아요. 결절핵이고 요 안에 혈류가 충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칼라 도프라를 딱 떼어 보니까 이렇게 헤파틱 아트리죠. 이거는 충분 베슬입니다. 정상 혈관하고 충분 베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혈류의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레지스턴스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죠.
밸류가 가면 레지던스 인덱스는 뭐냐 하면 시스토릭 때 밸류하고 다이스토릭 밸류의 비교를 해가지고 저항이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 5명이니까 아주 좋네요. 추모 베슬은 헬류의 저항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시스토릭, 다이스토릭에도 필류가 많이 가겠습니까? 다이스토릭 헬류가 적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저의 저항이 헬간의 저항이 높으냐 낮으냐죠. 헬간의 저항이 높으냐. 자, 그러면 추모는 헬류의 저항이 높다 손 기권 없습니다. 5대 5 탔습니다. 헬류의 저항이 높다. 헬류의 저항이 레지스턴스 인덱스가 높다. 높다 아무도 없고 낮다가 전부 답니까? 그럼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추모 베슬하고 정상 베슬의 차이점인데 베슬의 월에 멋을 지닙니다. 정상 베슬은 탄력성이 동맥은 탄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혈류가 쫙 들어갈 때도 팍 늘어납니다. 조금 천천히 늘어나가 혈류가 적더라도 클랩스가 잘 안 돼요. 엘라스티시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모 베슬은 급조 베슬, 급조 베슬에 혈관이 피가 쫙 들어오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다 피가 적게 들어오면 클랩스 돼요. 그 말은 들어올 때는 확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클랩스. 그러면 혈류가 더욱 많이 나오면 왜 되겠습니까? 터질 겁니다. 혈관이 터져. 혈관이 부실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레지던스 인덱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항이 낮습니다. 그러게 벨러시티를 보시면 다음에는 이제 S8번이죠. 이 환자는 우리가 아까는 그 5번에 놓치, 6번에 놓치, 8번도 진짜 놓치죠. 이 환자는 15년 전에 비형 간염 보이더라 진단됐고 7년 전에 이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제픽스 복용하다가 인터넷에 복용했어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전부터 소화불량, 피로감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패티 필트레이션 리버 시로시스죠. 시로시스. 인터코스탈 스캔을 했는데 인터코스 스캔인데 여기가 S8번에 종계가 있었는데 제가 못 봤어요. 자, 못 봤어요. 왜 못 봤다 하는 걸 증거가 있느냐 하면 요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이걸 종계를 봤어요. 이걸 칼라 배포를 이런 식으로 절대로 안 만들겠죠. 종계를 딱 했는데 종계에다 걸쳐가 칼라 배포가 있는 거는 내가 이 종계를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칼라 배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나는 시로시스 생각하고 처음 왔기 때문에 CT를 찍었거든요. CT에서 거기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8번에 결절이가 스몰 HCC. 그래서 이 환자는 웰 디프레션 HCC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내가 CT를 보고 난 뒤에 초파를 했습니다. CT를 여기 이제 GB고 포탈벤이고 오블라인 스캔을 했습니다. 오라 스캔 하니까 여기에 결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결절을 알지 못하고 난 뒤에는 결절을 못 찾는 거죠. 현실적으로 S8번은 아까처럼 이렇게 내가 그냥 처음에 이니셜 할 때는 이런 작은 1cm 되는 결절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이 전제를 왜 보여줬느냐 하면 이겁니다. 바로 자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 환자가 오면 반드시 CT를 찍어야 됩니다. 왜 찍어야 되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내가 초음파로 놓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CT가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스라인 CT 찍어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갔을 때 HCC를 발견하고 환자는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병원에서 HCC 있을 때 놓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니셜 내한테 오는 환자는 CT를 베이스를 찍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이제 해망조마 케이스도 있습니다. 해망조마 환자가 오지 않습니까? 올 때 내가 해망조마 오면 해망조마 환자는 반드시 CT를 찍어야 됩니다. 왜 안 찍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해망조마가 아닌 수도 있거든요. 오해코병들이.
두 번째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망점화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여수인들 다 아시지만 해망점화가 내가 한 개가 보였습니다. 그래가 CT를 찍으면 영상에 보면 김은생의 반은 S5번에도 있고 S3번에도 있고 7번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뭐 영상을 보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망점의 에코제네시스가 주위 간실제 에코 똑같은 거 보일 수가 없죠. 그거는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환자들이 우리 병원 가고 다른 병원을 가가지고 김일원 쌤은 S5번이 있다 하는데 다른 병원에 두 개 더 있다 하더라. 그러면 환자는 뭘 하느냐 하면 전문에 그거 잘 봤어요. 예, 다른 병원 갈때 그 선생님 한 개를 하는데 세 개가 있다 하던데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결절성 질환은 처음에 올 때는 무조건 베이스라인으로 CT나 MR 찍어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간 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봤는데 지금부터 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몰 HCC를 하면서 우리가 2cm 이하를 스몰 HCC를 하지 않습니까? 스몰 HCC인데 스몰 HCC가 제코로 나오죠. 일반적으로 제코입니다. 그런데 스몰 HCC나 HCC로 고에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야 되죠. 자, 스몰 HCC가 제코로 나오는 기준은 왜 스몰 HCC는 제코로 나오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는 바로 정상 리버는 이게 HCC거든요. HCC는 헤파토사이트가 밀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헤파토사이트의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초음파가 어떻습니까? 반사가 적게 되고 균질하게 들어가요. 초음파에서 균질한 물질이 꽉 차 있으면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게 되고 초음파에서 그 결절 안에 헤테로지너스 물질이 음양 계면차가 많은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반사가 많이 되가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렇게 초음파의 고에코는 반사가 많이 되는 거고 초음파의 저에코는 초음파의 투과성이 좋은 물질들이 밀집됐을 때는 저에코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딱딱하고 소프트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HCC는 헤파토사이트가 밀집이 되고 다른 스트럭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균질하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 이렇게 고에코로 나오는 HCC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이 뭐냐? 제일 많은 게 팻입니다. 헤파토사이트 안에 팻이 많게 되면 팻에다 반사가 많이 되고 고에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노소이드 딜라테이션, 수도그래듈 포메이션인데 사이노소이드가 확장이 되거나 또는 헤파토사이트가 슈도 그래놀라 스트럭처로 만들어버리면 반사가 많이 되가 고에코됩니다. 그러나 다른 건 해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HCC에서 웰 디프렌시에이트 HCC는 팻가 많습니다. 팻가 많습니다. 모더레이트 풀이 디프렌시에이트 되면 팻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HCC가 웰 디프렌시에이트는 고에코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몰 HCC하고 반면 이렇게 리제네이트 노즐하고 그 다음에 해망점 이제 반대로. 자, 우리가 스몰 HCC하고 그 리제네이트 노즐하고 간면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간면의 포인트도 상당히 좀 애를 먹습니다. 스몰 HCC 그 리제네이트 노즐. 그러니까 조금 감별을 한다면 이 HCC는 그래도 표면이 조금 이렇게 명확한데 요거는 조금 뾰족뾰족한 맛이 있죠. 리제네이트 노즐. 왜 그러냐면 주위에 파이브로시스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브로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시면 HCC는 그래도 라운드한 오발한 맛이 있는데 요놈은 조금 이렇게 길쭉하면서 끝이 뾰족뾰족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리제네이트 노즐은 15mm 이하가 직경이 되고 15mm 이하죠.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HCC 중에서 이런 고에코의 HCC는 대체로 웰 디퍼런셜 HCC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망지오마의 경우에는 자, 해망지오마하고 사실은 감별이 굉장히 거의 뭐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 환자에서 이런 해방지오마 라이크 고에코 나올 때 절대로 해방지오마 생각하지 마시고 HCC를 먼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이나믹 CT MR까지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그 크로닉 헤파타이티스에서 해망지오마처럼 보이는 결절의 반 정도는 HCC다. 디스플라스는 또 어떤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시로시스에서 고에코 결절 어떤 결절이 생기면 해망지오마가 아니고 거의 다 디스플라스 노즐나 HCC다.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시에 포함의 타입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늘 학회 가면 늘 듣는 이야기죠. 이제 간시에 포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노듈라 타입, 매시브 타입, 또 뭐가 있습니까? 디퓨즈 타입. 근데 한자로 보면 조금 알 수가 없어요. 매시브 타입으로 보면 괴상경. 괴락하는 것은 괴상하다가 아니고 종개개자입니다. 종개개자죠. 괴상경. 디퓨즈 타입 미만인이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그래서 이제 HCC의 타입은 노듈라 타입은 이렇게 할로가 있고 모자이크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라테럴 섀도우가 있고 벤트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이즈죠. 자, 이렇게 할로우 있고 그 다음에 결절이 이렇게 라테럴 섀도우가 있고 결절은 고에코 부분, 제에코 부분이 섞여 있는 이런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돌출한 이런 소금이 보인다. 이게 이제 뭐 늘 학회 가면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러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럼 사람이 이 세상에는 이유가 없는 건 없죠. 첫째는 할로가 도대체 뭐냐? 이게 페리페럴 할로죠. 자, 우리가 종양은 자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팽창. 종양에서 튜머가 생겨 점점 커져가지고 주위를 압박해가면서 팽창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종양의 타입은 뭐가 있습니까? 종양의 자라가 바깥으로 침윤회가 들어가는 게 있죠. 대체적으로 그 종양에서 팽창형 종양은 바스큘라리티가 많은 종양입니다. 이게 이 종양이 자라려고 하면 튜머 베스를 만들어야지. 엔지오제네시스가 있어야 되겠죠. 엔지오제네시스가 왕성한 혈관들은 대충 다 팽창을 자랍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자기가 필요한 혈관을 튜머 베스를 만들어 영양분을 뺏어 강탈해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퍼바스큘라 종양들은 대체로 팽창형을 자랍니다. 침윤행 종양은 어떠냐? 엔지오제네시스가 약한 놈들은 팽창으로 자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놈은 왜 돼요? 침윤회가 자라야 되죠. 자, 종양이 여기 있는데 자기가 베스를 만드는 능력이 없으면 종양 지가 움직여가지고 남 베스를 있는 쪽으로 이미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팽창형 종양들은 엔지오제네시스가 대체로 혈관을 튜머베스를 만들고 침윤행 종양들은 엔지오제네시스가 약합니다. 약해가 튜머가 자라가 일정한 크기 되면 무조건 다른 쪽으로 파고 들어가야만이 종양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종양이 커지게 되면 이게 노즐한테는 대체로 혈류가 많은 거죠. 혈류가 많아지면 이 혈류가 많은 이 종양이 커지면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해버리죠. 조직을 컴프레션 하죠. 컴프레션 되면 슈도 캡슐이나 캡슐을 만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할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할로가 하는 말은 다시 설명하면 이 종양이 팽창성 종양이죠. 그 다음에 슬로우하게 팽창을 해야 됩니다. 래피드하게 팽창해버리면 할로가 뭐고 만들 시간도 없죠. 할로가 만들려면 파이브로틱 리액션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할로를 만들죠.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종양이 어떤 종양이 할로라 있다고 해서 이 종양이 slow growing expanding 튜버라고 하는 조직학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다음에는 모자이크 패턴을 하는데 모자이크 패턴을 하는 것은 HCC의 중요한 수는 HCC의 고에코 부분도 있고 저에 아이소에코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종류의 결절이 섞여 있는 걸 한 결절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모자이크 패턴인데 이거는 원인이 세 가지 있죠. 여러 결절이 융합할 수도 있고 결절이 바깥으로 번지면서 이제 캡슐을 나오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결절 자체가 디프렌시에이션이 다른 결절이죠. 조직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이런 것 때문에 모자이크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읽어보십시오. 자, 라테랄 섀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절이 표면이 스무스하게 초음파 빔이 여기 와서 굴절의 차이 때문에 굴절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결절이 여러 빔이 여러 와가 요 표면하고 요쪽하고 결절이 있어요. 요 결절이 빔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섀도우를 만듭니다. 요거 라테랄 나중에 초음파 아티팩트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려면 이 표면이 스무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절 내부하고 바깥에 이 굴절의 차이가 있는 초음파 빔의 음량 임피던스 차이가 있는 굴절에서 생깁니다. 그 다음에 험프 사인이 있습니다. 험프 사인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종양이 바깥으로 돌출하는 거죠. 그게 이 험프 사인이 있다 하면서 이 종양이 팽창성 종양이고 그게 종양 자체가 이렇게 소프트한 종양이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해망지오마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베슬로 이 종양 자체는 크더라도 혈관이 확장되어 있죠. 그래서 표면이 이렇게 돌출하지를 않죠. 물론 어떤 게 약간 돌출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돌출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종양의 험프 사이즈는 이 종양 자체가 솔리드한 종양이고 종양이 팽창성한 종양이다. 그래서 소프트한 시스터나 뭐 해망지오마는 험프 사이즈 만들지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움브리케이션이 생기는 거. 요거는 어떤 게 생기냐? 파이브로시스가 심한 종양이죠. 어떤 종양이 파이브로시스 심하면 파이브로시 리액션이 있으면 시카트리 리액션이 일어나다 컨트랙션이 일어나죠. HCC는 파이브로시스가 많은 종양입니까? 없는 종양? 없는 종양이죠. 콜란지오시에 바이오닥트 생기는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많은 종양입니다. 그래서 HCC는 이런 움브리케이션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파이브로시스 많은 콜란지오시에는 움브리케이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메타세 캔서 중에 파이브로시스 많은 종양들은 움브리케이션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험프 사인이 HCC 중요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할로하고 감별해야 될 것이 뭐냐 타겟 사이즈, 월 사이즈 사이즈라고 했습니다. 이 이제 아까 이 노즐라 타입의 HCC는 이렇게 페리페라 할로가 있는데 메타세 캔서도 보면 어떠냐면 메타 캔서 보시면 이렇게 할로가 있고 때로는 요 안에 센터 부분에 네크로시스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벌사 사이즈, 타겟 사이즈. 자 그러면 메타세 캔서의 벌사 사이즈, 타겟 사이즈 왜 생깁니까?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럼 왜 생깁니까? 조금 틀린 메커니즘.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복습을 다시 하면 HCC는 종괴가 팽창해가지고 주위를 컴프레션해가 파이브로스 때문에 할로가 생깁니다. 메타세 캔서는 그러면 벌스 아이사인 타겟 사이는 무엇이냐? 이것은 메타세 캔서 중에서 레피드 그로잉하는 메타세 캔서입니다. 종양이 리버에 가가 런 캔서라든지 이런 캔서가 리버에 가가 크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종양이 커지면서 종양의 이 부분, 고에코 부분은 화뷸레이션 네크로시스가 생깁니다. 종양이 너무 빨리 커지니까 센터 부분에 혈류를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들이 화뷸레이션 네크로시스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주 센터 부분은 뭐가 생깁니다.
리케팩션 네크로시스입니다. 녹아버리는 거죠. 녹아버리면 물처럼 되어보니까 아네크가 고 변성을 일으키는 부분은 고에크. 마지막에 고액 저액포는 이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튜브가 됩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알죠? 원래 저액포 결절인데 종계가 레피드 그로잉 하다 보니까 센터 보면 변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메타세이 캔서의 벌사이 사인이나 타겟 사인이 나온다는 것은 이 종양이 아주 빨리 자라는 예후가 나쁜 레피드 그로잉하는 튜브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사이 사인 나오나 타겟 사인 나오는 것은 팔로가 좀 일레기로하고 좀 더 두꺼운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메시브 타입하고 디퓨즈 타입.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메시브하고 디퓨저하고 도대체 뭐예요? 판별을 뭐가 메시브고 뭐가 디퓨저인가? 책에는 보면 구별 안 했는데 사실은 틀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종양이 HC가 자랐잖아요. 자라는 방법은 자, HC 자라가 종양을 행세가 익스펜딩 하는 건 노듈라 타입이죠. 다음에 한 가지 타입은 뭐냐? 종양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요놈이 포탈베인을 하고 들어가가 인접에 있는 간조직으로 치면에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종괴가 용계 생기가 이렇게 크는 게 아니고 종괴가 용계 생기가 주위 간조직으로 HCC가 치면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시브 타입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고에코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요 한쪽 한 노브나 한 세그멘트를 먹고 있죠. 먹고 있는데 이 조직에는 HCC도 있고 정상 시로시스 조직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양 부분하고 비종양 부분이 혼재된. 그렇게 되면 에코제리스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좀 고에코로 나오겠죠. 종양 부분, 잔변. 그리고 경계는 뚜렷하겠습니까? 안 뚜렷하죠. 왜냐하면 종양 부분하고 비종양으로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한 로브나 한 세그멘트를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메시브 타입은 노즐 타입은 틀리죠. 틀리지 않나요? 그리고 포탈베인을 침면하고 잘 침면하죠. 디퓨저 타입은 뭐냐? 잘 보시면 싹 다 깔리는 겁니다. 이거는 메시브 타입은 종계에서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지만 이거는 작은 종계에서 싹 퍼져버리는 겁니다. 포탈. 그래서 이는 작은 종계가 깔려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작은 종계가 깔려버리는 거죠. 포탈베인. 대체적으로 한 리버 전체를 다 파먹을 수도 있고 한 리버에 광범위하게 스프레드해요. 근데 이 결절이 작을 때는 결절로 인식이 되지를 않죠. 우리가 초음파에서 결절로 인식이 되면 아무리 예상률이 좋아도 한 3mm 정도는 최소한 돼줘야 되는데 너무 작은 결절이면 그냥 쫙 깔리가 리버의 에코가 조금 헤테로지너스하면서 이 도대체 어디까지 침면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메시브 타입이나 디퓨저 타입은 결국 포탈베인을 따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포탈베인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탈베인을 보기 위해서 포탈베인이 갑자기 딜라테이션 되거나 포탈베인이 어브랍트하게 컷오프 되거나 포탈베인 안에 튜머 스럼버 있을 때는 반드시 디퓨저나 메시브 타입의 HCC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퓨저 타입의 HCC에는 포탈베인의 튜머 스럼버스는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보십시오. GB가 있고 리버는 어떻습니까? 리버 에코 전체적으로 좀 헤테로지너스하고 HCC는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시로시스가 좀 심하구나 이런 거 보면 시로시스가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팩트 리버에 그러나 아니죠. 여기 한번 보시죠. 포탈베인 딜라테이션도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에코제닉은 포탈베인 튜머 스럼보시스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완전히 포탈베인의 튜머 스럼보시스 주위에 HCC를 먹어요. 이 전체가 다
이 메시브 타입은 HCC고 튜머 스럼보스 HCC. 칼라 도플 할 때 보시면 이 튜머 안에 베슬 안에 튜머 스럼보스 안에 혈류가 튜머 베슬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버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포탈 빈이 보입니다. 내가 총발을 보는데 포탈 빈이 컷오프되거나 포탈 빈이 잘 안 보이거나 포탈 빈이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CT를 찍어야 됩니다. 이게 시로시스가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가 있더라도 포탈 빈은 어느 정도 유지하거든. 왜냐하면 포탈 빈이 원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헤파틱 빈은 컴프레션이 잘 되지만 포탈 빈은 상당히 메인 포탈빈이 두꺼운 놈이라서 메인 포탈빈이 뭔가 이상할 때는 HCCC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플란지오C를 말씀드려요. 플란지오C의 경우에는 플란지오C는 바일닥트에서 생깁니다. 바일닥트에 생기는데 위치에 어디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에코가 차이가 납니다. 자, 플란지오C 생기는 우리가 크게 나누면 페리페럴 바일닥트에 플란지오C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양포탈빈이 만나는 클라스키 튜머 이렇게 문 앞에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닥트에 생기는 플란지오C가 있죠. 세 가지가 구별인데, 그런데 플란지오C 캔서가 자라는 패턴을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이제 페리페리에 생기는 플란지오는 어떻게 돼요? 바일닥트 페리페리 1mm밖에 안 되잖아요. 1mm밖에 직경이 안 되니까 거기서 종양이 생기면 뭐 방법이 없죠. 바일닥트 캔서는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갈 틈도 없잖아. 파고 들어가게 되면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고 데스모프라를 리액션 시키면 어떻게 에코가 왜 되겠습니까? 에코가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자, 클라스킨 튜머나 익스트라임 바일닥트 캔서는 어떻습니까? 주위가 여유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양이 주로 어떻게 자라느냐? 베슬을 형성해보다는 바일닥트를 따라가 자라다가 어느 정도 되면 주위 조직을 침전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닥트 캔서는 바일닥트가 두꺼워지면서 캔서가 맞죠. 그리고 클라스킨 튜머는 위치가 리버 안에 있지만 바일닥트 캔서하고 밑에 있는 CBD 캔서와 비슷하죠. 처음에는 침면액으로 자라다가 바일닥트를 따라 자라다 어느 정도 자라면 주위 간 조직을 침면에 들어가죠. 침면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페리페리는 고에코로 보이고 주위에 바일닥트가 디라테이션 되는 게 보이죠. 클라스키는 보면요, 이렇게 주위를 침면하고 이제 파이브로스가 심해지면 아주 고에코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데스모플라스 리액션이 적을 때는 에코가 고에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직도 종괴가 주위 조직을 덜 침면하고 파이브로시스가 적게 되면 에코제닉을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양이라도 어떤 식으로 침면하고 조직하고 어떤 식으로 에코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틱 캔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메타스틱 캔서는 우리가 초음파 속에서 멀티플하고 아까 타겟 사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클러스터 사인이 있고 그 다음 후방 음량이 공개될 수도 있다. 이제 아까 타겟 사인 설명드렸고 클러스 사인은 메타스틱 캔서가 스프레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커지면서 뭉쳐지는 거죠. 이걸 클러스터 사인, 음성이죠. 그 다음에는 메타스틱 캔서 중에서 칼시피케이션을 만들거나 뮤신을 많이 프로덕션 이런 종양은 안에 칼시피케이션을 들어가 섀도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위에 다발성, 메타스틱 다발성 생기죠. 이런 것이 이제.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메타스틱 캔서의 경우는 고에코일 수도 있고 저에코일 수도 있고 아이소에코일 수도 있고 에코제니시티가 다양할 수 있죠. 그거는 언더라인 프라이머리 질환의 에코를 반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속에 우리가 종괴가 고에코인 종괴는 어떤 종괴들이 고에코 종괴예요? 자, 복습을
종괴가 고에코는 첫째는 펫이 많으면 고에코 종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종괴가 되겠습니까? 파이브로시스가 많으면 고에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뮤신이 많으면 고에코로 되겠죠. 뮤신이 많으면.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고에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칼시테이션이 많으면 고에코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종괴 안에 헤모라지를 일으키면 고에코가 되겠죠. 이런 이제 종괴 자체의 성분에 의해서 고에코가 생길 수 있고, 또 종괴 자체가 이런 고에코를 일으키는 물질이 없더라도 종괴 내부의 구성 성분이 헤테로지너스할 때는 고에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망조마가 왜 고에코로 나와요? 해망조마 안에 보면 안에 무수한 바스큘러 채널이 있고, 그 채널 주위에 엔도셀이 있고 주위에 커넥티브 티슈가 있죠. 그 혈액하고 엔도셀하고 파이브로 티슈는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초음파 비임이 이걸 통과하면서 반사를 마이가 고에코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저에코되는 물질은 종괴는 어떠냐? 저에코되는 물이 많거나 물이 많으면 초음파 비임이, 그 다음에 네크로시스를 많이 일으키고, 또는 또 뭐 있겠습니까? 균질환 세포로 구성돼요. 이런 거는 초음파 비비 반사가 적은 균질환 세포로 구성됐으면 저에코로 나오죠. 그 결국은 이래나 내체나 균질환 물질이고 초음파 비비 잘 통과하면 저에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하고 소프트한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는 옛날에 처음 초음파 배울 때는 딱딱하면 고에코, 소프트하면 저에코죠. 아니죠. 해방적으로 소프트한 거 아니니까 반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정해성 간암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종괴가 고에코인데 요건 네크로시스. 그런데 해망조마도 이렇게 나옵니다. 해망조마 고에코고 내부가 해망조 내부가 시스틱 딜라테이션, 네크로시스. 이거 보고 초음파로 감별이 불가능하죠. 주위에 언더라인 리버는 다 증상입니다. 그럼 결국은 다이나믹 CT를 찍어가지고 아는 수밖에 없죠. CT에서 글로벌한 노즐라인 인핸스먼트로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페리페리에 살아있는 조직에만 이렇게 인핸스먼트가 선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형 중앙의 패턴을 보고 우리가 판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망조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망조마가 보면 고에코일 수도 있고 저에코일 수도 있고 믹스드 에코일 수도 있고, 내부는 저에코고 페리페리에는 고에코, 마지막 천의 일부 있죠. 자, 왜 해망조마가 이렇게 다양하게 에코를 보느냐? 이거는 조직학적 관념이죠. 자, 해망조마가 작은 거는 고에코로 나온 것은 2cm 이상입니다. 20cm. 이 이제 해망조마가 안에 무수한 바스큘러 채널을 구성되기 때문에 초음파 반사가 많이 돼가 고에코. 자, 그 다음에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저에코로 보이냐? 주위 조직의 에코제니스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해방조마가 저에코로 되는 경우 있고, 그게 넘버원이고, 두 번째는 해방조만의 바스큘라 채널이 딜라테이션이 되어버리면 초음파의 반사가 적게 돼가 저에코 되는 경우도 있죠. 자, 믹스드 에코는 안에 해방조마인데 안에 출혈을 이렇게 보면 고에코 되고, 네크로시스를 이렇게 보면 저에코로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성에 의해서 믹스드 에코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조직학적 소견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방지오마 중에서 우리가 변형 고에코를 보여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왜 생겼냐? 자, 해방지오마가 변성을 일으키는데 모든 종류는 변성은 센터본이 잘 생기죠. 페리페리는 그래도 원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부는 바스큘라 딜라테이션 되더라도 페리페리는 마이크로 바스큘라 스트럭처를 유지해가지고 이걸 변형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록이 중요한 수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을 읽어보면 참 이해가 되는 게, 자, 헤파틱 시스트가 있습니다. 헤파틱 시스트의 뒤에는 후원 음양 증강이 있죠.
후방음량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후방음량 증가의 생기는 메커니즘은 초음파 빔이 물을 통과하면서 페니에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뒤쪽에 음량 증가입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물을 통과해서 음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초음파 기계는 세팅을 어떻게 되겠냐면 위에하고 밑에하고 균질하게 보이기 위해서 뒤쪽에 화면을 음량을 증폭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걸 안 해놓으면 위에는 깨끗하고 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이렇게 물을 통과해서 음량 감쇄가 안 된 음량이 증폭에 의해서 뒤쪽에 희게 보이는 거죠. 후방 음량 증가, 음량 자체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음량 감쇄가 적게 나기 때문에 초음파 기계에서 높게